아이고, 들을 때마다 새롭네. 정말. 어머, 오셨어요. 따뜻하게 한 잔해요. 그래, 얼른 와서 같이 웃읍시다. 건배. 이 차 정말 좋지? 네, 아주 맛있어요. 바닥에 뒹구는 낡은 보따리 하나. 그 위로 번쩍이는 구두발이 툭 하고 걷어찹니다. 이 냄새 나는 거 당장 치워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보따리 주인인 할머니는 말없이 허리를 굽힙니다. 거칠고 굵은 손마디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보따리를 끌어안으면서요. 그 순간 식당 사장이 이 장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경기도 끝자락, 야트막한 산자락 밑에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있습니다. 담장을 따라 장독대가 길게 늘어선 그 집은 새벽 4시만 되면 장작 타는 냄새가 먼저 깨어납니다. 온 동네가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에 혼자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떼는 사람. 강명순, 올해 68입니다. 흰 머리를 정갈하게 비녀로 올리고 무릎 다른 면바지에 누비조끼 하나 걸친 모습이 전부입니다. 화려한 구석이라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손으로 빚어낸 된장 하나가 국가 지정 전통 장류명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흙바닥과 항아리 사이에서 살아온 여자. 남들이 명인이라 부를 때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랑 한번 해본 적 없고 내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게 이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가훈이었으니까요. 낮은 곳에 있어야 물이 모인다. 그런 명순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윤희. 34.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여자입니다. 친정에서도 가라고 했습니다. 새 출발하라고, 젊은 나이에 왜 거기 묶여 사냐고. 그래도 윤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고,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명순이 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속으로 사귀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명순이 장독 확인을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윤희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색 천의 작은 꽃무늬가 촘촘히 수놓아진 누비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가 수줍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 며칠 밤에 좀 만들었어요. 솜씨가 없어서 투박하긴 한데 외출하실 때 쓰시라고요. 명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을 뻗어 천을 만져보니 바늘땀 하나하나가 얼마나 촘촘한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땀에 몇 분씩은 걸렸을 손자수였습니다. 밤 12시가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더니만 이걸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명수는 괜히 목이 메어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귀한 걸 만드느라 잠도 못 잤겠구나. 내 팔자가 참 복도 많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이 고운 걸 어디다 쓴다니. 아까워서. 며느리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쓰라고 만든 거잖아요. 어머니가 들고 나가시면 다들 예쁘다고 할 거예요. 꼭요. 웃는 얼굴에 피로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눈 밑이 퀭하고 손끝은 바늘에 찔린 자국이 붉었습니다. 명수는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봤다간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번 내 생일엔 내가 꼭 근사한 데서 밥 한 끼 삼아. 오래 기다렸잖아.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 거야. 윤희의 생일은 2주 뒤였습니다. 명수는 그날부터 틈틈이 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한정식.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 거리지만 괜찮았습니다. 예약도 미리 해뒀습니다. 청운각. 지인에게 물어보니 음식이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명수는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좋다면 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윤희, 오랜만에 좀 대접받아야지. 생일 당일 아침, 비가 쏟아졌습니다. 흐린 하늘에서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이내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명수는 그래도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장 한 병을 정성스럽게 싸서 윤희가 만들어준 그 누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시간장은 명순의 집에서 30년을 묵힌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식당에 감사 인사로 드리려고 챙긴 거였습니다. 음식 잘한다는 곳이면 좋은 장 하나쯤은 기꺼이 반기겠지. 버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명수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아이가 실컷 맛있는 거 먹고 환하게 웃었으면 했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청운각 앞에 내렸을 때 비는 더 세졌습니다. 우산이 뒤집힐 것 같은 바람 속에서 명수는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보이고 정갈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명수는 젖은 신발 끝으로 턱을 넘어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윤희 좋아하겠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하나가 입구에서부터 명순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젖은 어깨, 낡은 조끼, 그리고 보따리. 칼단발에 레드립, 명품 정장을 입은 지배인이 눈썹 하나 까닥이지 않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싸늘한 목소리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약했습니다. 강명순이라고요. 지배인 입꼬리에 비웃음인지 의심인지 모를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명수는 알았습니다. 보따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러나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낮은 자세로 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순간 명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배인이 한 발짝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시장통이 아니에요. 이 냄새 나는 보따리 들고 당장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보안 부를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보따리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발에 채인 게 아니었습니다. 명순의 손에서 힘이 빠진 겁니다. 30년 묵은 시간장. 며느리가 밤새워 한 땀 한 땀 수놓은 천. 그게 지금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창밖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수는 보따리를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낮게 살았다. 그런데 오늘은 명순의 손이 천천히 보따리 매듭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직 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식당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10분 뒤였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어머니가 보따리를 가슴에 안은 채 혼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작아진 적 없던 그 사람이. 윤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명순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윤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못 펴고 가디건 소매가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오늘이 자기 생일인데 어머니한테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몇 번이나 전화해서 말렸습니다. 그냥 집에서 먹자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도 명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사는 거야. 그냥 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윤희는 결국 버스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저러실 땐 말려봤자야. 빗속을 달려 청운각 앞에 섰을 때 윤희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이 깔려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세팅된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데를 예약하셨구나. 괜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명순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한 채 가슴에 보따리를 꼭 안고 윤희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된 일로 지친 얼굴, 아들 기일에 혼자 사귀는 얼굴, 새벽 찬바람에 맞서는 얼굴. 하지만 지금 이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얼굴.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윤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자 지배인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위아래를 훑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젖은 가디건, 운동화, 우산 하나. 지배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 분이에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예요. 저도 같이 예약돼 있어요. 지배인이 잠시 명단을 확인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긴 한데요.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뒤에 오는 말이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 식당이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선이 다시 보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짐은 반입이 안 됩니다. 특히 식품류는요. 윤희가 명순을 봤습니다.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따리를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윤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드레스 코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확인을 못했다면 죄송한데 안내가 따로 없었어서요. 지배인이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안내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건 저희 실수가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작은 소리도 아닌 딱 그 중간이었습니다. 저희 식당 분위기가 있잖아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오늘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예약금은 환불해 드릴게요. 윤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나가라는 건가? 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명순이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살짝.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됐다. 그냥 있어. 명순이 지배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약 확인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강명순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지배인이 마지못해 태블릿을 다시 봤습니다. 그 순간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있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명순이 끊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예약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 하나에 지배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직원 하나가 슬쩍 이쪽을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안쪽에서 걸어 나오는 중년 남성.
정장 차림에 머리가 단정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지배인이 그를 보자마자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명순이 안고 있는 보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남색 천, 꽃무늬 손자수, 남자의 얼굴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확신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가 지배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 비켜봐요. 지배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비켜보라고요. 윤희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명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명순 앞에 서더니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혹시 경기도 장호리에서 오셨습니까? 명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배인 박은주가 그 장면을 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내쫓으려 했던 그 할머니 앞에서 이 식당 대표가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아직 어깨에 남아있는 그 할머니 앞에서, 낡은 보따리를 아는 그 할머니 앞에서.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윤희도 숨을 멈췄습니다. 명수는 대표의 인사를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따리를 아는 손에 살짝 힘이 풀렸습니다. 참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것처럼. 그날 빗속에서 명순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분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명순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하긴. 그냥 우리 윤희 생일날 망칠까봐 그게 더 속상했지. 며느리 생각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빗속에서 차가운 대리석 앞에서 낡은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하려는 그 순간 지배인 박은주가 뒤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잠깐요. 저 손님이 들고 오신 짐이. 명순이 돌아봤습니다. 천천히.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아주 서늘했습니다. 지배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에 눌린 것처럼 그냥 멈췄습니다. 명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시겠소? 지배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대표의 안내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가 그 뒤를 따르며 가만히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순이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괜찮다.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박은주는 그날 저녁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낡은 시간장 한 병이 이 식당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나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은근한 조명 아래 음식 냄새가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대표는 두 사람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필요한 것 있으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허리를 굽히고 물러나는 대표 뒤로 윤희가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까 입구에서 많이 힘드셨죠? 명순이 자리에 앉으며 보따리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비 맞고 기다린 것뿐인데 뭘. 윤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말할 때는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더 많이 참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윤희가 물컵을 들다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명순이 못 본 척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배인 박은주가 다가왔습니다.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진 사람 특유의 그 걸음이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순이 메뉴판을 내리지 않은 채 눈만 들었습니다. 뭐가 필요하시오? 지배인이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짐은 저희 보관함에 넣어두셔야 할 것 같아요. 음식 냄새가 섞이면 다른 손님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따리에서 냄새가 나더라도 다른 분들까지 닿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자리가 구석이기도 하고요. 지배인이 윤희를 흘겨보더니 다시 명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희 식당 규정이에요. 식자재는 반입 안 됩니다. 명순이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배인을 봤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식자재가 아니요. 선물이요. 지배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내부 규정을 설명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냥 넣어두시면 되잖아요.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지배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보따리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두겠소. 지배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할머니, 무릎 위에 두면 규정에 걸리지 않겠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지배인이 숨을 가다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단계 더 낮아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식당은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객 한 분 한 분의 이미지가 식당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할머니 차림이 저희 식당 기준에. 윤희가 손을 탁자에 올려놓으며 끊었습니다. 지금 저희 차림새를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지배인이 윤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약을 하고 왔고 대표님이 직접 안내를 해주셨어요. 무슨 규정을 더 말씀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배인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명순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예 윤희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오늘 식사비 나오면 내실 수 있으세요? 1인당 점심 코스가 15만 원이에요. 두 분이면 30만 원인데.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똑바로 흔들림 없이. 지배인이 계속했습니다. 괜히 드시고 나서 곤란한 상황 생기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미리 확인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명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만 원. 네. 그게 많다고 생각하오? 지배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할머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명순이 보따리를 무릎 위에서 가만히 쓸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새워 수놓은 그 꽃무늬를 손끝으로 짚으면서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오? 지배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된장인가요? 간장인가요? 맞소. 간장이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잖아요. 명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그 간장 한 병이 이 식당 한 달 매출보다 비싸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것 같소? 지배인이 픽 웃었습니다. 할머니, 농담은 좀. 농담이 아니요. 짧은 침묵.
지배인이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는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친절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냥 아무나 와서 밥 먹는 곳이 아니에요. 와야 될 사람이 있고 안 와야 될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할머니는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배인이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저 보따리 들고 우산 들고 흠뻑 젖은 채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랑 저희 다른 손님분들이랑은 격이 맞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명순이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세게. 하지 마라.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윤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억지로 삼켰습니다. 명순이 지배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앉아서 선 사람을 올려다보면서도 전혀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소.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시죠? 이해는 했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순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밥을 안 먹었소. 밥 먹고 나서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하지요. 지배인이 뭔가를 더 말하려는 찰나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 지배인,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안내드리던 중이었어요. 대표가 명순과 윤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윤희의 눈이 빨간 걸 봤습니다. 그는 지배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저쪽으로 와봐요. 지배인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대표가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편히 식사하세요. 테이블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희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명순이 그걸 보며 보따리를 가만히 쓸었습니다. 됐다. 다 됐어. 그런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명순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 보따리를 열기로 평생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낮은 자세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며느리 앞에서 모욕을 당한 건 명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희가 밤새워 만든 이 보따리도 같이 당했습니다. 그건 명순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한정식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자.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박은주는 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에게 한 소리 들은 뒤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 테이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저렇게 당당해. 낡은 보따리 들고 저 차림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밥은 맛있었습니다. 간이 정확하고 재료가 좋았습니다. 명수는 한 숟갈 뜰 때마다 속으로 가늠했습니다. 된장 베이스의 국물, 묵은지의 숙성 정도, 나물에 배인 들기름 향. 직업병이었습니다.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혀가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윤희를 봤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지만 눈빛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내리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먹고 있는 게 티가 났습니다. 명순이 물었습니다. 맛있냐? 윤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거짓말. 윤희가 그 말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눈가에 또 물기가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아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말 들으신 게 너무 속상해서요. 명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까 입구에서 혼자 계실 때 얼마나 오래 서 계셨어요? 얼마 안 됐어. 어머니, 진짜야. 윤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보따리 만들면서요. 어머니 외출하실 때 기분 좋으셨으면 했어요. 근데 저 때문에 여기 오셨다가 명순이 윤희 말을 끊었습니다. 윤희야. 네.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요. 그래도 아니야. 명순이 보따리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 보따리 나는 창피하지 않아. 이게 어떤 정성으로 만들어진 건지 내가 아는데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명순이 못 본 척 밥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울게 두는 게 낫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로 달래봤자 더 서럽게 우는 게 이 며느리였습니다. 이 아이 얼마나 참고 살았을꼬. 남편도 없고 친정도 멀고 시어머니 하나 붙들고 사는데 오늘 생일날 이런 꼴 당하고. 명수는 속이 부글거리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밥상에서 화내는 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은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 하나를 대동했습니다. 테이블 옆에 서더니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맛있으셨어요? 명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배인이 계속했습니다. 계산은 여기서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카드 되시죠?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후식도 안 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아직 식사 중인데요. 거의 다 드신 것 같아서요. 바쁘실 것 같아서 미리 드리려고요. 명순이 천천히 지배인을 봤습니다. 내보내려는 거요? 지배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편의를 드리려고요. 편의? 네. 명순이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후식 다 먹고 계산하지요. 지배인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들어보지요. 아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희 식당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오해하시진 않으셨죠? 명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보따리에 대해서도요. 지금 홀에 음식 냄새 아닌 다른 냄새가 좀 나거든요. 다른 손님들한테도 이미 여러 번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지배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보따리 제가 가지고 나가 있을게요. 제가 밖에서. 명순이 말했습니다. 앉아. 단호했습니다. 윤희가 앉았습니다. 명순이 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컴플레인 들어온 손님이 몇 테이블이요? 네. 몇 테이블이냐고요? 지배인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2 테이블이요. 어느 테이블이요? 직접 가서 사과를 드려야 하니. 지배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순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지배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미 제가 다 처리했어요. 처리를 어떻게 했소? 그냥 양해를 구했어요. 어느 테이블인지 말해주시오. 내가 직접 인사드려야지요.
지배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명순이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건 없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 몇 명이 이쪽을 봤습니다. 지배인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분인지 당혹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고 낮게 사신 분이 지금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구나. 명순이 지배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식 가져다 주시오. 지배인이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후식이 나왔습니다. 배 화채 한 그릇씩. 윤희가 숟가락을 들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멋있어요. 명순이 화채를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멋은 무슨. 밥이나 먹어. 그러면서 눈가가 살짝 풀렸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명수는 무릎 위의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매듭이 느슨하게 풀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고지야. 계산서가 나오고 명순이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은주가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명순이 카드 대신 보따리 매듭에 손을 얹었습니다. 계산 전에 이 보따리 한번 열어봐도 되겠소? 지배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대표님 드리려고 가져온 거요. 대표님 계시오? 지금 자리 비우셨는데요. 그러면 기다리지요. 지배인이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계산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저희도 바쁘고. 명순이 지배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용하고 서늘했습니다. 내가 급하지 않으니 기다리겠소. 대표가 돌아온 건 10분쯤 뒤였습니다. 홀 안쪽에서 걸어 나오다가 명순이 아직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계셨어요? 후식은 드셨어요? 잘 먹었소. 대표님께 드릴 게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대표가 자리 옆에 섰습니다. 명순이 무릎 위의 보따리를 천천히 들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가까운 테이블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박은주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뭘 꺼내려고. 명순의 손이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거칠고 굵은 손마디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천이 펼쳐졌습니다. 안에는 검은 보자기로 한 번 더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가죽 장정의 수첩 하나. 명순이 검은 보자기를 걷어냈습니다. 진한 갈색빛의 유리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뚜껑을 천으로 싸서 단단하게 묶은 병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래된 간장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표가 그걸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간장병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라벨이 없었습니다. 뚜껑 위에 작은 한지가 붙어 있고 붓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임술련 시장. 30년 전에 처음 담근 시간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혹시 본가에서 내려온 겁니까?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오기 좀 그랬는데 오늘 처음 왔으니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요. 대표가 조심스럽게 병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박은주가 그 광경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간장 아니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표가 저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명순이 이번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닳아서 가죽인지 헝겊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내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대표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굳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굳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윤희는 그게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어머니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낮고 무겁고 정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장류명인 인증서군요. 박은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인. 국가 지정 명인. 그게 지금 저 할머니 보따리에서 나왔다는 게. 다리가 살짝 힘이 빠졌습니다.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알아뵀어야 했는데. 명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미리 알려드리지 않은 내 탓도 있으니. 대표가 박은주를 불렀습니다. 박지배인. 박은주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대표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확인해봐요. 박은주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서 상단에 국가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 제356호. 장류부문. 강명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강명순. 저 할머니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표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쓰는 간장, 된장, 고추장 전부 어디서 오는지 알죠? 박은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장호리. 강명인 댁에서 납품받는 거예요. 이 식당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 맛을 유지하는 것도 전부 거기서 오는 장 덕분이에요. 침묵이 식당 안에 깔렸습니다. 가까운 테이블 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박은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명순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희도 일어섰습니다. 명순이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밥은 맛있었소. 고생이 많습니다. 대표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명순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렸습니다. 박은주 앞을 지나쳐 걸어가면서 딱 한 번 시선을 줬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은주는 그 눈빛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어머니 뒤를 따라 걸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도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할머니처럼 그냥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낮음이 진짜 높음이라는 걸 윤희는 그날 처음 이해했습니다. 대표는 박은주를 주방 옆 작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홀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까 상황을 다 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대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은주는 서 있었습니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갑지도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요. 박은주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식당 기준대로 안내를 드린 거예요. 복장도 그렇고 반입 물품도 그렇고 저희 규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가 끊었습니다. 예약 손님을 입구에서 막았어요. 비 맞으며 서 있던 분을요. 박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밥 먹는 도중에 2번 테이블로 갔다고요. 계산도 후식 나오기 전에 먼저 가져갔고. 대표님, 저는 진짜 식당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런 분들이 오시면 다른 손님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네. 저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박은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표가 책상 위에 명인 인증서를 펼쳤습니다. 강명인이 누군지 알아요? 박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기도 장호리. 우리 식당 장류 전체를 납품받는 곳이에요. 10년째. 이 식당 문 열 때부터요.
박은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우리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된장, 갈비찜에 쓰는 간장, 비빔밥 고추장, 전부 다 강명인 댁에서 와요. 우리 메뉴 가격이 왜 높은지, 왜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지 전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가 인증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오늘 명순 선생님이 들고 오신 시간장 아세요? 30년 묵은 시간장이에요. 우리 식당 1년 매출 넘어요. 그게 저 낡은 보따리 안에 있었던 거고. 박은주의 두 손이 내려갔습니다. 대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강명인을 10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그때도 딱 오늘 같은 차림이셨어요. 낡은 조끼, 면바지. 그분이 우리 식당에 처음 오셨을 때 나는 그냥 좋은 장 파는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소유 부동산이 이 건물 근처에만 세 채예요. 전통식품 명인의 경기도 종갓집 마지막 종부예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걸 내세운 적이 없어요. 박은주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대표가 돌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박은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사는 게 그 집안 가훈이래요. 낮은 곳에 물이 모인다고. 박은주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홀 직원들이 슬쩍 눈을 피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명순이 앉았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속에 두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란히 손을 잡고 젖은 어깨, 낡은 보따리. 그런데 그 뒷모습이 어쩐지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은주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지? 박은주는 부랴부랴 코트를 입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뛰었습니다. 하이힐이 빗물에 젖었습니다. 명순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윤희도 멈췄습니다. 박은주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칼단발이 흔들렸습니다. 박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윤희가 명순을 봤습니다. 명순은 박은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여자를. 박은주가 계속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제가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할지 기다렸습니다. 명순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드시오. 박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갰습니다. 명순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오. 박은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명순이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보따리 만든 사람한테 사과해야지. 박은주가 윤희를 봤습니다. 윤희가 놀란 표정으로 명순을 봤습니다. 명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잠도 못 자고 만든 거오. 오늘 자기 생일날 이 보따리 때문에 차별받았소. 나야 살면서 그런 일 한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고 나이도 먹었지.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직 어려. 상처가 깊이 박히는 나이요. 박은주가 윤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희가 잠깐 굳어 있다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명순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멈췄습니다. 박은주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박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소? 처음 우리를 봤을 때
왜 그렇게 대했소? 박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순이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은주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취급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취급 다시는 받기 싫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게 된 거군. 박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순이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더 잘 준다고 하더이다. 그게 오늘 일이었소. 박은주는 한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명순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희가 따라가다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빗속에 혼자 서 있는 박은주. 흐트러진 칼단발, 젖은 어깨. 아까 어머니가 서 있던 자리와 비슷했습니다. 같은 자리구나. 윤희가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내세요. 명순과 윤희가 빗속을 걷는 동안 식당 안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오늘 일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표는 사무실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순이 두고 간 시간장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장. 가져가시라고 말했지만 명순은 두고 갔습니다. 받아두시오. 맛을 기억하면서 쓰시라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대표가 박은주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홀 한켠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대표가 시간장 병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열어봐요. 박은주가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짜면서 깊고 쓰면서 달았습니다. 코가 아닌 가슴으로 맞는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것들만 가진 그 무게가 있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거 한 병 시장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박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이상 시간장, 정상금명인 빚은 거. 거래처에서 가져가는 가격이 한 병에 400이에요. 박은주가 굳었습니다. 400만 원이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강명인이 인정한 거래처에만 가요. 아무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박은주가 병을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단순한 유리병. 라벨 하나 없는 그 병이. 오늘 저분이 이걸 직접 들고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박은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식당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10년 거래하면서도 이걸 직접 들고 오신 건 처음이에요. 박은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비 맞고 서 있던 할머니. 낡은 보따리. 냄새난다고 했던 말. 식당 분위기 맞지 않는다고 했던 말. 계산 먼저 가져갔던 일. 그게 전부 이 병 앞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나가봐요. 뒤 정리하고. 박은주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탁자 모서리를 한번 잡았다가 놓고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표가 명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인 선생님,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못한 거라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명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 그 친구도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으니. 대표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데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든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요. 명순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시오. 말씀하십시오. 오늘 그 지배인, 다음에 또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잘 가르치시오. 내가 당한 건 내가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지 않겠소? 전화를 끊은 뒤
대표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가르침을 주러 오셨던 분. 낡은 보따리 안에 30년 묵은 것들을 담아. 그게 강명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박은주는 집에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옷이 낡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직원이 자기를 흘겨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음식점에서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빈자리가 있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서럽고 분했는지. 그래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위로 가면 그런 일 안 당할 거라고.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한 게 뭔지. 똑같은 일을. 아니, 더 심하게. 박은주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명순의 번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인 선생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드릴게요. 확인해 볼게요. 이틀 뒤 명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시오. 장호리로. 박은주는 경기도행 버스를 탔습니다. 명품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도시가 멀어지고 산자락이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뭘 하러 가는 건가? 사과를 받아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장호리에 내렸을 때 비는 멈춰 있었습니다. 산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고 진한 장 냄새가 났습니다. 멀리서부터 박은주가 그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낡은 기와집 담장이 보였습니다. 장독대가 길게 늘어선 그 집. 명순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장독 뚜껑을 하나씩 들어올려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박은주를 보더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뚜껑을 들어올렸습니다. 박은주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어. 박은주가 명순 앞에 섰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서니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순이 장독 뚜껑을 내려놓고 박은주를 봤습니다. 뭘 하고 싶어서 왔소? 박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냥 전화로 사과드리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명순이 말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무시당했고요. 그게 너무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걸 했더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명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요. 마당 한켠 평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명순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는 이제 알았소. 박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오. 무서운 곳에서 올라온 사람이 더 세게 긁는다는 거 나도 알아요. 잠시 침묵.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명순이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저 장독들 보이오? 박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안에 든 게 뭔지 알 수 있소? 겉만 봐서? 모르죠. 그렇소. 겉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안에는 다 달라요. 30년 된 것도 있고 1년 된 것도 있고 그냥 봐서는 몰라. 박은주가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명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겉만 보고 급을 나누는 건 뚜껑 안 열어보고 장이 맛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랑 같은 거요. 박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순이 일어섰습니다.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시오.
박은주가 명순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가 안에 있었습니다. 박은주를 보고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순이 차를 우렸습니다. 누룽지 차였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셋이 탁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빛이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박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가볼게요. 명순이 일어나려 하자 박은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나갈게요. 박은주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오늘 많이 배웠어요. 명순이 말했습니다. 나도 배웠소. 박은주가 돌아봤습니다. 제가요? 당신 덕분에 내가 너무 오래 숨었나 싶었어요. 낮은 자세도 때가 있는 법인데. 박은주가 잠깐 그 말을 가만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은주가 나간 뒤 윤희가 명순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용서하셨어요? 명순이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미워할 사람 없어. 에너지 아까워. 윤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명순이 윤희를 봤습니다. 오늘 생일밥이 맛있었냐? 윤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나진 않네요. 그럼 뭐가 기억나? 윤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빛이요. 아까 그 지배인한테 앉아서 쳐다보시던. 명순이 픽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명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오늘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시장 가서 국밥이나 먹자. 윤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나가요? 그럼. 생일날 국밥 한 그릇은 먹어줘야지. 윤희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좋죠. 두 사람이 동네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국밥집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낡은 탁자, 형광등 빛, 합석도 하고 국물 냄새가 배어있고 아주머니가 반말로 주문을 받는 곳. 명순이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국밥이 진짜야. 윤희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드실 거예요? 순대국밥. 너는? 저도요.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명순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맛있다. 윤희가 국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오늘 저 시간장 그냥 두고 오셨잖아요. 아까운 거 아니에요? 명순이 깍두기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걔네가 잘 쓰면 되지. 우리 장이 맛있는 밥상에 올라가면 그걸로 됐지.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아무것도 안 아까운가 봐요. 명순이 말했습니다. 아깝지 않은 게 어딨어. 다 아까워. 그러면요? 그래도 줘야 할 때 줘야지. 잠시 국밥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뚝배기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명순이 문득 탁자 위를 봤습니다. 윤희가 들고 온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들고 온 겁니다. 명순이 보따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꽃무늬 손자수. 한 땀 한 땀. 밤새워 만든 그 정성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희가 그걸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보따리 맘에 드세요? 명순이 잠깐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야. 윤희가 웃었습니다. 에이, 솜씨도 없는데. 명순이 고개를 들어 윤희를 봤습니다. 윤희야. 네. 진짜 명품이 뭔지 알아? 윤희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명순이 말했습니다. 남이 입혀준 옷이 아니야. 내가 나한테 준 이 마음이야. 탁자 위의 보따리, 형광등빛 아래
꽃무늬가 화냈습니다. 윤희가 눈시울을 붉히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 또 울 것 같아요. 울어. 생일날인데. 윤희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웃으면서 명순이 깍두기를 윤희 국밥 위에 올려줬습니다. 울면서 먹어. 맛이 더 좋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국밥 한 그릇씩을 다 비웠습니다. 30만 원짜리 한정식 코스보다 6천 원짜리 순대국밥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명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보따리를 방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매일 외출할 때마다 그걸 들고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며느리가 밤새워 만든 그 보따리를 낡아서 좋았습니다. 손때가 묻어야 진짜 제 것이 되는 법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명수는 그럴 때마다 장독대를 받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겉이 낡았어도 안에 30년이 익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이 번지르르 해도 안이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수는 그걸 평생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살았고, 그래서 그 낮음이 결국 가장 높았습니다. 낡은 누비 보따리는 지금도 명순의 방 한켠에 걸려 있습니다. 며느리가 수놓은 꽃무늬는 세월이 지나도 바래지 않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것들은 그렇습니다.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